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장도 상당히 힘들이 드셨을 겁니다. 요즘에 매일매일이 이제 힘든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저점을 잡을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으로서 이렇게 예상하기도 힘들고, 분명히 이 부근일 것 같긴 한데, 맞을까? 또 이 부근이라고 하더라도 저점을 잡더라도 그럼 반등은 언제쯤 나오나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진 궁금증이고 모두가 또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예상할 수도 없고요. 예, 여전히 좀 안개 속이라서 답답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뭐 여전히 경계감 속에 코스피 추가 하락을 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또 가만히 시장을 또 살펴보면은 종목별로는 또 5일선을 타는 종목들이 또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 종목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많이 빠지긴 빠졌구나. 저점 매수 들어온 종목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들도 또 듭니다. 오늘도 이제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를 팔았습니다. 오늘도 또 참 많이 팔았네요. 1조 팔고. 코스닥에서는 천억이 넘게 팔았다가 한 200억까지 나왔다가 마감 때는 967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마감 때는 장 막판 때 살짝 좀 매도를 줄이면서 마감은 됐고요. 선물 쪽을 보시면은 선물 쪽도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7,200억까지 나왔다가 마감은 4,300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오늘 장이 이제 그 특징적인 거는 어쩌면은 오늘 밤에 이제 정점이지 않을까, 이 관세 불확실성이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이제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료 노출성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으면서, 근데 우리 시장 내내 미국의 야간 선물이 계속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빠졌었기 때문에 또 아닌가 보다 경계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혼조된 이제 그런 장세였는데, 사실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그게 아무리 이제 그 규모가 커더라도 한번 딱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끝 이렇게만 된다면 시장은 이제는 불확실성에서 좀 벗어날 텐데, 그게 아니고 상호관세를 매겨놓고 중국에는 또 다시 추가 관세를 또 하고 100%가 넘는 관세가 돼버렸죠, 이제. 그리고 지금 매겨놓은 관세도 또 뭐 협상 들어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계속 시장은 관세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 자체가 이제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 바닥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의 정점에서 시장 바닥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관세가 매겨지고 나면은 불확실성의 정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워낙 이제 계속해서 일을 벌이기만 하니까 과연 이게 불확실성의 정점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확신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전략은, 사실 제 전략은 이번에 뭐 괜찮게 지금 작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또 그 소리야 이제 좀 지겹게 좀 들릴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그 관세 부과 또 탄핵 심판 전주에 제가 그렇게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만들어 놓은 현금을 가지고 제가 언제 매수하느냐 그러면은 이 코스피가 5일선을 회복을 하면은 매수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이후로 코스피는 한 번도 5일선을 회복을 못하고 줄줄이 빠지고 있죠.
코스피가 5일선을 회복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의 불확실성을 정점을 지났다라고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코스피가 5일선을 회복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관세 불확실성에 이걸 다 벗겨낸 건 아니죠. 하지만 정점을 지났다. 정점을 지났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공매도의 불확실성에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코스피가 5일선을 타준다면은 상당히 그것은 이제 시장에서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잠깐 나왔던 공매도도 쇼커버성 또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어쩌면 시장이 5일선 타면서 제 생각에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00 정도까지는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타기만을 지금은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현금을 가지신 분들 얘기고, 제 방송을 계속 듣고, 저하고 같이 보조를 좀 맞추셨던 분들 얘기지, 지금 주식 만땅으로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주식 만땅으로 가지신 분들은,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죠. 시장이 뭐 반등이 안 나올 리는 없고요. 시장이 반등은 나올 텐데, 더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불안불안한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주식 만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버티셔야 될 거고요. 아니면 좀 용기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좀 아닌가 보다 싶은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시고 또는 비중이 너무 큰 종목들 매도를 하셔가지고 시장이 반등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시장 색깔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핫한 그런 섹터들이 좀 바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느 정도 좀 갈아탈 준비를 하시는 것도 이제는 뭐 괜찮은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밤에 나스닥이 5일선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나스닥이 오늘 밤에 5일선 회복을 못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 소리는 아직까지도 시장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점이 아직 아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나스닥이 5일선을 못한다면은 또 뭐 밑에 있는 지지선 14,300선 정도까지는 또 빠질 테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다행인 거는 지금 이미 나스닥이 아까 마이너스 0.2%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플러스 0.5% 정도까지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 못한 방송 들어오면서 확인을 못한 뉴스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야간 선물이 급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나스닥이 어쨌든 오늘 밤에 5일선을 타주느냐 못하느냐가 아마 내일의 글로벌 증시를 또 한번 뒤흔드느냐 아니면은 이제는 좀 안정화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단초가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오늘 같은 날 뭐 종목들 지금은 다 빠져 있어서 사실은 종목들 보는 게 그렇게 막 의미가 크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움직임들을 파악을 하는 게 앞으로의 반등 장세를 생각을 해본다면 또 중요할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분봉상으로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계속 5일선을 건드렸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분홍색이 일봉상의 5일선입니다. 어제도 삼성전자가 5일선을 건드렸다가 좀 밀렸다가 막판에 5일선에 붙여서 끝났죠. 넘지는 못하고 차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5일선을 넘겠어요. 넘지는 못하고 딱 붙어가지고 움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붙어가지고 아침에 좀 트라이도 좀 해보고 하는데 넘지는 못하고 오늘도 마감을 5일선에 붙여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괜찮으면은 삼성전자는 내일 한두 호가만 올라도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하면은 바로 뽑아버리면은 5일선 타기가 쉽죠. 근데 만약이라도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기대했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내일 또 밀릴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일단 딱 해놓은 겁니다. 나는 5일선 탈 준비가 돼 있는데 여건이 갖추어질지 안 갖추어질지 한번 보자라는 이제 그 심리가 삼성전자 움직임에 딱 나타나고 있죠. 이게 외국인들의 지금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를 특히 삼성전자를 살 준비가 돼 있는데 사고 싶은데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가 이 불확실성의 정점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신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의 나스닥이 5일선을 타게 된다면은 내일 삼성전자는 틀림없이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한번 뽑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수도 또 선물도 따라서 또 5일선을 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 준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라는 심리는 분명히 있고 매수할 준비가 돼 있다.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의 차트 움직임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밤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더욱더 오늘 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5일선을 먼저 타는 종목들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도체 쪽에서 5일선을 탄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종가상으로 보니까 뭐 TLB 이런 종목들이 5일선 위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5일선을 먼저 타는 종목들이 일단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좀 강하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 제가 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매수를 바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매수는 언제 하냐면은 코스피가 5일선을 종가상으로 회복을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이제 오늘 밤이면 또 결판이 나겠죠. 오늘 밤에 나스닥이 5일선 타면은 내일 우리 시장은 아침부터 바로 달려서 5일선 회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나스닥이 오늘 밤에 5일선 회복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5일선 먼저 타 있는 종목들 바로 타깃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반도체 쪽에는 뭐 나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나쁜 얘기는 뭐냐면은 트럼프 관세가 반도체 쪽에 더 매겨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가령 삼성전자가 지금 그걸 다 시장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5일선 위로 회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은 그 부분을 이제는 소화를 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5일선을 탔다 그러면은 반도체 추가 관세 부분은 나중에 매겨지게 되면은 살짝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그게 크게 시장에 작동하지는 않을 걸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일선을 타는지 이것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반도체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메모리 현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고정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메모리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이제 관세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메모리 가격 따라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중국 쪽에 창신 메모리가 DDR5를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에 공급하는 바람에 DDR5 가격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창신 메모리가 지금 DDR5에 불량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몇 달 정도 DDR5를 생산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후에도 생산이 되더라도 수율이 아마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나 반도체 전반적으로 호재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여전히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반도체.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이끌고 반도체가 죽으면 시장 전체가 죽는다. 계속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타이밍에는 틀림없이 반도체를 사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 2차 전지, 많이 물려 계시는 2차 전지. 2차 전지도 이제는 빠지기도 이제는 좀 지친 모양새죠. 요 근래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 그냥 옆으로 흐르는 정도입니다. 먼저 빠져가지고 그리고 옆으로 흘리면서 뭔가 바닥잡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은 자체 동력이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죠.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섹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전망이 안 좋고 지금 상반기 때도 계속 실적 전망은 부진합니다. 자체 동력이 생기려면은 캐즘 바닥론이 좀 나와야 돼요. 근데 캐즘 바닥이 하반기나 돼야지 올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 3분기, 2분기나 3분기쯤에 이제 캐즘 바닥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시장 반등이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나올 때는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는 30% 이하의 비중 이거를 이번에는 꼭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1분기, 2분기 때도 실적이 계속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본격 상승이 나오려면은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 크신 분들 제가 30% 이하로 갖고 있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중 크신 분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쪽도 뭐 바닥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보니까 뭐 이런 흐름이죠.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옆으로 나란히 흐름이라서 크게 뭐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 반등 나오면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또 조선 방산이 뭐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조선 쪽하고 방산 쪽은 그저께들 방산 쪽도 보면은 5일선을 미리 탔죠.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5일선 타고 오늘도 지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빠지긴 했지만은 뭐 이 부분이 좀 바닥이지 않을까 뭐 생각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산주들, 조선주들은 제가 박스권 매매하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빠지면 한 번 더 산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박스권 매매니까 뭐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뭐 요 정도 어깨선에서 매도할 생각하고 단지 이제 아예 요거 먹으려고 들어가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들어갈 필요 없고 하지만 이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의 움직임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뭐 이런 종목들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뭐 조선주들도 어제 5일선을 탔습니다. 조선주들이 어제 우르르 5일선 타더라고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그리고 뭐 하나오션도 어제 5일선 타고 오늘도 지키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들도 박스권 매매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조선주나 방산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더 가지는 못하더라도 신고가 더 내지는 못하더라도 꺾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박스권이거든요. 뭐 이 정도 박스권 매매 한 10%, 15% 정도 먹기에는 뭐 딱 좋은 구간이니까 뭐 괜찮다 생각이 좀 들고 그 탄력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기자재주들은 조금 더 폭이 있어요. 위쪽에 폭이 조금 더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뭐 성광이나 아니면 태광 뭐 이런 종목들로 조금 더 폭이 좀 있으니까 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뭐 알래스카 쪽에 또 움직이는데 이런 거는 그 단기 매매로만 하십시오. 끌고 가지 마세요. 끌고 갔다 이번에 뭐 용케 이런 데 사가지고 끌고 갔더니 지금 수익 많이 났는데요.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실력이 아닙니다. 다음번에도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만 하시기 바라고요. 뭐 대선 테마들 움직이는데 뭐 조기도선 테마들 이제 움직이죠. 제가 이런 출산 테마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출산 테마들 같은 것들 움직이는 거 정치인 테마는 하지 마시고요. 인맥 테마는 그쪽은 건들지 마시고
출산 테마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STO 쪽 출산 테마는 사실 그 누가 어느 당에서 뭐 정책을 내놔도 제 1순위 정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제 그 갈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확실한 불꽃 슈팅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갈 걸로 봅니다. 이렇게 음봉 나올 때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각 당별로 이제 대선 주자들 또 경선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대선 주자들이 또 공약 내놔야 되는데 그 공약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출산 관련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빠질 때 이렇게 음봉 나올 때 이럴 때가 좋은 매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STO도 있어요. 우리가 STO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지난번에 비상계엄 이전에 양당이 거의 합의에 근접한 게 이 STO입니다. 그때 그래서 요렇게 살살 추세를 만들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상계엄 때문에 여기서 꺾여버렸죠, 추세가. 예,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옆으로 횡보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 STO 쪽도 당연히 얘기가 될 거고요. STO 쪽도, 여론이 상당히 이제 이쪽을 바라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도 틀림없이 또 뭐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이쪽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보시는 거, 뭐 괜찮겠다 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뭐 전략은 사실 아까 뭐 웬만치 이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한 종목은 5일선 타는 종목이 5일선 먼저 타는 종목이 강하다. 종목은 물론 이제 이전의 섹터는 구분을 또 하셔야 되겠죠. 종목은 일단 5일선 타는 종목이 강하다. 그리고 바로 사는 게 아니다. 언제 산다? 그것은 코스피가 지수가 5일선 회복하면은 그러면은 매수에 들어가자. 잘하면은 내일 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봅니다. 오늘 밤에 정말 상호관세 부과되면서 미국이 지수가 좀 바닥잡이를 좀 5일선 딱 타주면 정말 좋겠는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은 드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돌아왔으니까 어떨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내일부터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좀 잡히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오늘 밤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나스닥이 5일선을 못하게 되면은 이게 시장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략은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5일선을 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매수를 하자. 종목 골라놓고 이런 전략이고요. 매수할 때는 당연히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매수하실 때. 그리고 반도체가 지수를 이끌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이끄는 쪽이 2차 전지하고 바이오죠. 반바지 이렇게 말씀드리죠. 반도체랑 바이오랑 2차 전지. 이게 이제 지수 올라가면은 꼭 가는 섹터입니다. 바이오도 요즘에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질 않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은 옆으로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수가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바이오가 또 2차 전지와 함께 코스닥을 또 이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바지 이거는 계속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은 보실 필요가 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동차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자동차 이제 살 준비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죠. 네, 현대차 5일선 타게 되면은 매수해도 됩니다. 이제는 저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현대차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거의 한 10년 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세 부과는 분명히 됐고, 그리고 그 관세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지만, 하지만 현대차의 전략이 지금 미래 전략이 굉장히 생산적이죠. 미국 쪽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고 점점 더 늘려갈 거다라는 거. 또 한 가지 로봇 분야에 있어가지고 현대차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로봇과 자동차가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자율주행차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자동차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아마도 좋은 얘기들이 리포트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또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닥잡이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일선 타면은 선침해 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자동차 보셔야 되고요. SL 같은 종목들 빠르게 반등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자동차 부품 쪽도 우리가 관심 가지자 말씀드리고요. 로봇 말씀드렸는데 로봇도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지금 테슬라 반등 나오면 로봇 반등 나온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테슬라 잠깐 보면은요. 테슬라도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5일선 타면 이제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슬라도 빠지겠지만 어쨌든 코스피 5일선 타면은 로봇주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 엔터주들 오늘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엔터주들도 빠질 때 사야 됩니다. 1분기 실적 전망 때문에 빠졌는데 엔터주들도 보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출산 관련주, STO 살려고만 맘만 먹으면 참 괜찮은 섹터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관심권에 놔두시고요. 그리고 그 섹터들 중에서 5일선 먼저 타는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오늘 밤에 나스닥이 5일선을 잡아먹는 걸 한번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좀 기원을 해보면서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힘드시지만 바닥은 거의 가까워 온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